아무튼 이게 오너가 아니고선 절대로 모를걸, 이런 것들. 그쵸? 불만은 있었습니다. 아주 하나씩 야금야금 집요하게.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해야 되나? 이게 뭐냐, 참, 이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열선이 너무 뜨거워서 지금보다 더 넓혀줘야 돼요. 이상한 일이죠. 이 차 뭐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차 버려도 돼, 막 이렇게. 에이, 막 이래도 되는 거야. 막 기스 났나봐. 예.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입니다. 저희 제네시스인데요, 2년 동안 정말 갈고 닦아가면서 이렇게 탔습니다. 정말 이쁨도 받고 미움도 받고 뭐 여러가지 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얘기 중에서 오늘은 좀 미안하지만 아주 살짝 흉을 좀 보려고 해요. 나쁜 점들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건 정말 아주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대차가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2년 정도 차를 탔을 때 과연 이 차가 처음하고 똑같은 성능을 잘 낼 수 있을까, 사실 우려도 많이 했었는데요. 처음하고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꽤 비슷한 느낌이 나는 그런 내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고친 부분이라면, 처음에 차가 핸들이 한쪽으로 쏠려서 그걸 가지고 MDPS 모듈을 교체를 했고요. 그 외의 것은 이 차에 아무것도 고친 게 없습니다. 정말 멀쩡하게, 정말 내구성 훌륭하게 그렇게 잘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벨지언 로드라고 하죠. 벨지언 로드라고 하는 이런 도로를 들어가 봐도 노면의 소음이 굉장히 억제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서스펜션이라든지 돌 튀는 소리라든지 뭐 이런 소리가 거의 전달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잘 만든 서스펜션이 이 차에 과연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든 서스펜션인데요. 사실 EQ900가 나오고 나니까 이래서 이렇게까지 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쿠스의 후속인 이런 차에 장착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범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랫폼에 신경 써서 만들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은 있었어요. 불만이 몇 가지 있었는데 아주 사소한 것이라서 아주 하나씩 야금야금 아주 뭐랄까 좀 짜치고 집요하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네시스의 카드키입니다. 제네시스를 사면 이렇게 카드키를 주죠. 이걸 몸에 지니고 있으면 자동으로 이 차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를 가지고 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플립이 이루어지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문이 또 열립니다. 주머니에 넣으면 스마트폰하고 같이 넣게 되잖아요. 그 중에 아이폰하고 이 제네시스의 스마트키하고 겹치면 이렇게 안 됩니다. 참, 이게 왜 안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현대차에서도 이게 아이폰하고 만나면 이상하게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들면 또 돼요. 참, 이상한 일이죠. 블루투스로 이 차하고 제 아이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음성 메모가 제대로 동작되지가 않습니다. 올라오질 않아요. 스피커로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제대로 녹음이 잘 안 되고요. 제가 녹음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휴대폰이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차는 제 전화로 전화를 걸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저는 지금 녹음을 하는데 녹음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갑자기 오디오가 나오지 않고 마치 전화를 연결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되게 됩니다. 뭐 통화 종료를 누르면 통화 종료에 실패를 했대. 이런 이상한 다운되듯이 돼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종료가 안 돼요. 종료가 안 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시리 같은 경우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시리가 내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저도 시리에 뭘 넣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시리야. 네, 한용님. 이렇게 되는 거죠. 블루투스로 일단 연결하고 나면 시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기 연결됐습니다 하고 나면 정말 아이폰이 그냥 먹통이 되는 거예요. 동률이 노래가 나오네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죠. 그렇게 친하진 않았지만 좀 아는 사이였어요. 저랑 목소리도 좀 비슷하죠. 있는
선상들이 비슷하지 않죠?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에 충전도 하고 싶잖아요. 음악이 끊겨요. 여기 있는데 플레이는 안 돼요. 뭐야 이게? 이 안에 있는 음악 파일만 리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요즘 유행하는 음원 스트리밍이라든지 이런 인터넷을 통한 라디오라든지 그런 아이폰의 기본 기능을 가지고서 스트리밍하는 사운드는 전혀 재생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뭐 몇만 원짜리 블루투스 오디오 스피커에 비해서 오히려 더 떨어지는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그런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연비에 있어서는 그동안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뭐 공인 연비에 턱없이 못 미치는 7km 정도가 거의 2차 연비의 거의 최고 수준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얘기긴 해요. 그런데 오디오 스위치를 돌려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9, 20까지 돌아가죠. 근데 시끄러우니까 줄여야 되잖아요. 슉 돌리면 또 4밖에 안 줄어들죠. 또 슉 하면 6밖에 안 줄어들어요. 아니 이거 누가 그렇게 빨리 돌리겠어, 이거 다 천천히 돌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만약에 블루투스로 설정해 놓고 뭐 CD를 넣었다든가 이러면 소리가 갑자기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앞에 운전자가 지나치게 크게 놨다든가, 그럼 이걸 귀가 너무 아프니까 빨리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데 빨리 줄이려고 하는데 마음이 급할수록 더 늦게 줄어들어요. 이 오디오 스위치 자세히 보세요. 이거 자세히 보시면 부품 하나를 양쪽이 똑같이 쓰는 건 그렇다 치는데 위아래까지 똑같이 쓰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운전자를 굉장히 약 올리듯이 이 위아래를 바꿔놨어요. 운전하다가 볼륨이 시끄러우니까 볼륨을 줄여야 되겠다 할 때 반드시 이걸 줄입니다. 그래서 추워져요. 썰렁해지죠. 후진을 했을 때 사이드 미러를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왜냐하면 연석에 딱 붙여서 주차를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죠. 대부분 수입차들, 독일 차들도 다 오른쪽 편을 아래쪽으로 꺾어줘요. 왼쪽을 꺾어주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네시스는 왼쪽을 꺾어줘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꺾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뒤를 전혀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지 못한 상태로 일렬 주차를 해야 돼요. 이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꼭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끈 거예요? 열선 껐죠? 왜 껐어요?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서 열선이 너무 뜨거워서 켜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열선이든 통풍 시트든 한번 세팅해 놓으면 다시는 고치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딱 적정 온도까지 빨리 올라가고 거기서 온도를 계속 유지해주는, 점점 뜨거워지는 이런 거 말고요. 조그 다이얼이 이제 들어왔죠. 봤을 때 여기 몇 가지 메뉴들은 대체할 수가 있는데 뭐 몇 가지 메뉴들은 또 할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은 가서 결국에 눌러야 돼요. 이렇게 꼭 터치가 돼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그로 조금 더 많은 일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블루링크 같은 경우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시승차를 타봐도 블루링크가 제대로 개통이 돼 있고 제대로 사용이 돼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블루링크가 아마 그 기간이 끝나서일 것 같은데, 끝나고 나니까 오리코드 302가 뭔지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업데이트를 실패했는데 어떻게 다시 시도를 하라는 것이며, 이렇게 불친절한 인터페이스로 도대체 어떻게 자동차에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집에 갖고 가서 안 되면 매뉴얼 보고 연구를 하든가 할 수 있죠. 자동차의 IT는 자동차에 타고 있는 시간, 계속 운전하고 있잖아요.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배워? 운전을 끝나고 나면 잠깐 한 10분 정도 차에 있을 수 있겠지. 아니야, 처음엔 한 1시간 정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배워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걸 갖고 어떻게 배우냐고요. 자동차의 IT는 엄청나게 쉬워야 되고 엄청나게 직관적이어야 돼요. 이 블루링크는 정말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정말 개선해야 되고, 이대로 붙일 거면 절대 붙여주지 말아야 되는 그런 옵션이에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 차니까. 저희는 차를 타는 사람이 적어도 3명이니까 약간 올렸다 약간 내렸다 할 때가 있어요. 상체가 저는 좀 긴 편이고 저희 김상현 기자는 다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김상현 기자는 굉장히 앉은 키가 작아요.
지가 좋은 대로 이렇게 세팅을 해놔요. 지가 좋은 대로 세팅을 해놓으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항상 이렇게 최대한 높게 해놓습니다. 높게 해놓으면 전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위아래 허용 범위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지금 서로 자꾸만 이걸 조절하게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위아래에는 지금보다 더 넓혀줘야 돼요. 훨씬 넓혀줘야 됩니다. 지금의 2배 정도는 넓어져야 될 것 같아요. 조수석에 뭘 놨을 때도 소리가 좀 나야 되는 경우와 나야 되는 경우를 잘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작동되는 거죠. 정말 작은 물건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손가방이에요. 손가방인데 이 정도 가방이 지금 여기 있다고 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이 가방이 한 사람으로 착각할 수가 있을 정도의 무게가 되나요? 이 차에 대해서 사소한 투정, 불평 이런 것들을 좀 해봤는데요. 뭐 제가 이 차에 대해서 뭐 특별히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이 차의 구성이라든지 뭐 핸들링이라든지 조향이라든지 뭐 이런 근본적인 거에서는 현대차의 어떤 기본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정말 진일보한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사소한 몇 가지가 이 차의 가장 그런 중요한 부분인 이 차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